2-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일단 문제 풀 때 먼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체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순서를 보면 좋더라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에 적용되고, 공소시효나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 19번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불리한지 체크를 해야 돼.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이면 소급해서 신법을 적용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금지되죠. 대신 다만 이제 경과 규정에서, 경과 규정이 우리 형법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런 이제 경과 규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제 그런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번 소급표 금지 원칙이란 형벌 불소급 원칙. 형벌법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소급은 금지되지만 유리한 소급은 허용됩니다. 보완처분,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사회봉사명령, 신체노동이 강제로 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설명할 때 학교에서 봉사를 했을 때 봉사했지만 학교에서 이제 봉사시간 끝나고 나서 봉사하는 사람 있냐고 했을 때 거의 없었죠. 그런 느낌. 이제 공소시효에서 이제 부진정 소급표랑 진정 소급표가 있었는데,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 허용되지만 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에서 허용이 되었고, 이거 이제 허용되는 판례 3개, 뭐 친일재산 이런 거 헌법에 나왔고, 이 요건도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 신설된 범죄의 과거번행 처벌 상습 강제추행죄.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범죄는 이 새로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신 행위시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를 위한 조건인 소추 조건도 상습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맞춰야 합니다. 기출 지문을 읽어보면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경우 소추 조건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보면 상습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가중처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됐다고 보면 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이 됐는데, 이제 개정 전이 이 행위를 개정 이후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습 강제추행죄, 그러니까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 신법이 아니고 기존의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겠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핵심은 상습 강제추행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규정이라는 것. 이것만 체크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음주운전 전과 법 개정 이후에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면 이제 12월 9일날 도로법이 개정되고, 예를 들어서 11월 9일 한 달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쳐보자. 이제 이 개정된 도로법, 그런데 이제 이전이 이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 전과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따라서 이제 그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그 개정법 이전이 음주운전 전과 있잖아. 이거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 후 무죄 판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유가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나중에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취소가 됐고, 이 당시는 이제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이 취소의 이유가 취소된 거지. 취소의 취소야.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비록 운전면허 취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보면
기출지문을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죠. 23번 친족상도례와 인지소급표. 만약 부모와 자식강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가 인지란 이 행위가 범죄가 일어난 후에 이루어질 거야. 범죄 전에 부모님을 안 게 아니고 범죄 이후에 부모님을 안 거지. 그러니까 인지가 범죄 후에 이루어졌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지는 과거로부터 부모 자식 간에 있었다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일어날 당시에도 친족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인지소급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해 친족 간 범죄에 대해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요약하면 범죄가 일어난 시점에 친족 관계가 나중에 인정되더라도 그 관계를 바탕으로 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기출 지문을 보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 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친족 상도례는 이거 인지 소급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지가 후에 있어도 친족 상도례 규정 적용됩니다. 24번 양형 기준이 법적 효력과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양형 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서 이 기준을 참고했다고 해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출지문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위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전한 경우에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해경승진, 이건 최근 다시 추가한 지문이고 최신 기출에서 추가한 거 보면 형벌의 경감과 부칙으로 무거운 과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졌더라도 부칙에서 과거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나 이제 부칙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 말고 무거운 과거법을 적용하세요라고 이렇게 명시해 두었다면 무거운 과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혹 새로운 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과거의 범죄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법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과거의 범죄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기출 지문을 보면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 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 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법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 25번. 노역장 유치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되나요?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은 아닌 건 확실해. 하지만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봐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 또 있었잖아. 보안처분의 사회봉사 명령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노역장 유치에서 이어지는 건데 법 개정 후 공소제기와 형벌 불소급 원칙, 노역장 유치기간 강화의 위헌성 여부. 노역장 유치의 경우엔 형벌 불소급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2017도 1178098에 여기서 노역장 유치기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더 길게 정한 개정법이 있었어. 그러나 그 개정법을 법 시행 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법 개정 전에 일어났다면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어긋납니다. 자, 일단 보면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일단 적용돼. 그래서 보면 이 법이 바뀐 게 법이 바뀐 게 어떻게 됐어?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거야. 어떻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뀐 거야. 그래서 보면 범죄 행위,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이잖아. 근데 이제 범죄 행위는 법이 바뀌기 이전에 했는데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이 바뀐 이후에 공소제기를 했다고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지.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아. 그래서 쭉 보면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그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됐던 경우부터 적용하더라.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최초로 공소 제기된 게 아니고 법 바뀐 그 이후에 이게 공소 제기가 아니고 이때 범죄행위면 나쁘지 않겠지. 근데 이때 공소 제기된 것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왜냐면 공소 제기는 법이 바뀐 이후에 되고 범죄 행위는 법이 바뀌기 전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형법 불소급 원칙이 위배되니까 조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림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번 위헌 결정이 소급표, 이거 조심해야죠. 이게 좀 기출 포인트 자체는 무죄를 면소로 속였더라고. 그래서 보면 형벌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으면 그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잃으면 면소가 아니고 무죄로 가는 겁니다. 무죄. 기출지문 보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다면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면소 아니고 무죄입니다. 면소란 사건이 종결된 것이어서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무죄는 그냥 범죄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죄를 면소로 바꿔 출제하니 주의하자. 28번 위헌 결정이 소급표. 형벌 법률 조항이 효력 상실과 합헌 결정이 예외. 형벌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그 조항은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위헌 결정되면 효력을 잃어. 단 해당 조항에 대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 보면 이제 2번이 핵심이죠. 이 단부터 핵심인데, 해당 조항에 대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헌이 쭉 있었다가 이때 위헌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합헌 다음 날부터 이렇게 쭉 이제 위헌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합헌 다음 날부터 쭉 위헌이 된다는 거죠. 보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좀 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경우가 있는, 합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이 다음 날,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 이때부터가 아니고 합헌 결정 다음 날, 이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의 헌법적 문제와 무죄 판결이 근거. 상황: 갑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기소되었습니다. 위헌 결정.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갑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면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 갑을 기소한 사건은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갑은 이 혐의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건 최신 판례 지문이죠. 기출지문은 아니야. 보면 쭉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형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아 도계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한 후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최가되집니다.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까 최가되지 않는다. 그냥 핵심만 이렇게 보면 되죠. 그 30번 지문만 그 해설이 안 돼서 좀 다시 찍었는데, 보면 법률 개정과 위헌 결정이 적용 범위. 일단 보면 이 자구 변경이 일단 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법률이 자구 변경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자구 변경은 법률이 표현 방식만 바뀌고 내용은 동일한 경우를 말해. 그래서 어느 법률 조항이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다.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용은 그대로인데 표현 방식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데 표현 방식만 바뀐 거야. 너 못생겼어? 너 이상하게 생겼어. 표현은 다른데 말은 똑같지. 못생겼다는 뜻이잖아. 따라서 뭐 이런 경우를 본 거지. 따라서 이제 보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 법률이 자구 변경된 경우에서 가장 먼저 개정 전 법률이 위헌인 경우, 그리고 개정 후 법률이 위헌된 경우. 이거 내가 처음에 정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내가 국어가 딸리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뭐가 부족했나 봐. 그래서 쭉 보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 일단 이게 가장 먼저 케이스인데 개정 전 법률이 위헌된 거야. 그러면 어차피 자구 변경이니까 그 표현 방식은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인 거잖아.
그러니까 개정 후 법률도 위헌이 되는 거야. 오케이? 캐치했어? 1번. 개정 전 법률이 위헌이 되면 그 효력이 자구 변경된 개정 후 법률까지 위헌이 효력을 미친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그럼 이제는 개정 전이 아니고 개정 후 법률이 위헌이 된 경우는 어떡하냐? 개정 후 법률이 위헌된 경우 개정 전 법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후 법률에만 효력이 미친다. 그 중에서 어디를 소유했겠어? 딱 뻔하잖아. 개정 후 법률이 위헌된 경우 개정 전 법률까지 소급해서 위헌이 된다 이렇게 소유했겠지? 정확히 그렇게 속였으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 기출은 아니고 최신판리 문제야. 핵정에 수록된 문제인데 한번 보면 자구만 변경된 그 불가한 경우 뭐 의미의 변동이 없고 뭐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온다. 이제 표현 여기서 이제 이 표현만식은 내가 낸 거고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 조항에까지도 미치고 그러니까 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개정된 법률 조항에까지 미치고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효력은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 아니라고 했죠. 개정 후 법률이 위헌이 되면 소급해서 개정 전까지 위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정 후 법률부터 위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보면 돼.